네. 네, 안녕하세요. 네, 미디어엔터 담당하는 이균입니다. 2024년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내년에 저희가 이제 최선호주, 차선호주를 결정하는 거는 미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전히 미국에서 걸그룹이 나오는 두 개 회사 아직 못 봤는데 좀 밀려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두 팀이 데뷔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 JYP 저희는 이거를 꼭 보고야 말겠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이브 JYP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차선호주 개념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성장보다도 미국에서 굉장히 고생한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 제작사가 인수하자마자 이제 63년 만에 배우 작가들이 동반 파업을 해서 좀 어려웠는데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는 CJ E&M 쪽을 저희가 이제 차선으로 말씀드리고, SM은 뭐 다 아시는 이제 그런 이제 조금 이제 리스크 있는 이슈들이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 이게 마무리되면 현 주가는 또 너무 싸기 때문에 그 마무리된 후에는 또 차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CJ E&M과 같은 맥락에서 콘텐츠 중앙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획사는 항상 처음 이제 음원을 시작을 하는데 올해도 괜찮았습니다. 올해도 42% 성장을 했고요. 지금 뭐 매출도 작년 대비 20% 성장했지만 지금 증가하는 나라의 1등과 2등이 이제 일본과 미국이죠. 전 세계 음악 시장의 1등, 2등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잘 성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좋게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음반도 괜찮습니다. 올해 YOY는 70%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8,600만 장 팔았는데 이미 9월에 넘겼고요. 10월에만 한 1,100, 1,200만 장 정도 팔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거의 1억 장은 넘을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음반 수출액에서 비아시아 비중이 이제 36%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북미 유럽에서 저희가 투어를 하는 근거가 되는 거고, 다만 최근에 주가가 좀 좋지 않은 거는 중국 공구입니다. 중국 공구는 이거 쓰고 나서 좀 이슈가 많이 됐는데, 중국 공구 관련해서 세븐틴을 기준, 세븐틴이 가장 많이 앨범을 파시는 분이니까 세븐틴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이분들이 앨범당 300만 장 팔 때 중국에서 들어오는 공구가 한 35만 정도, 한 11% 정도 비중이 됐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갑자기 그게 7배가 증가하면서 240만이 들어갔고 총 이제 630만 장까지 한국에서 이제 글로벌 앨범을 파셨거든요. 그래서 중국 비중이 4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10월에 컴백할 때 갑자기 중국 공구가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났는데 그 저번 컴백의 첫 번째 주와 이번 컴백의 첫 번째 초동을 비교했을 때는 또 50만 장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130만이 빠졌지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글로벌에서 180만 장이 증가를 해서 총 50만 장 증가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좀 불확실한 거는 왜 중국에서 이런 폭증과 폭락이 1년 만에 나오냐, 이거를 저희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은 맞고요. 다만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지금 타 그룹들도 중국이 굉장히 다시 낮아지고 있고 정상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엄청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 100만 장을 많이 팔면 혹은 200만 장 팔면 당연히 그만큼 숫자가 올라오겠지만 중국에서 많이 판다고 해서 갑자기 이 아티스트들이 미국 가서 막 돔 투어가 되고 스타디움 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중국가 빠진다고 해서 또 일본에서 또 투어가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 앨범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지만 마이너스 난다고 해서 다른 매출들이 빠질 거다라고는 저희가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공구 빠진 만큼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이 반영된 후에는 내년에 봤을 때는 저희는 여전히 똑같은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1군 남자 아이돌, 우리가 아는 뭐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같은 그룹들이 500, 600을 판다고 쳤을 때, 여기가 성수 구간이라고 쳤을 때 결국 신인 그룹들이 많이 데뷔해야지 요거를 이제 부식시킬 수가 있는데, 요게 조금 많이 밀렸죠. 올해 하반기에 되게 많이 데뷔할 줄 알았는데 다 밀려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8팀이 데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라이즈, 재배원, 뉴진스 같은 이런 신인 그룹들이 다 1년 만에 앨범당 100만 장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특히 내년 또 미국에서 2팀도 나오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잘하면 제조업이고요. 이 중에 절반만 잘해도 저희는 꽤 많은 추정치가 상향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모멘텀들이 모여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플랫폼은 또 플랫폼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위버스는 1000만 MAU가 돌파를 했고 9월에 이제 SM 아티스트 분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4분기 혹은 내년까지 고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위버스 DM, 위버스 팬, 그리고 이제 위버스 샵 이런 것들이 다 기능적으로 다 현재 업데이트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더 돈을 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얼 같은 것도 이제 내년에 이제 버블풀 재팬 나오고 MA도 잘 올라오고 있고요. JYP 360 역시 작년 대비 1회 이미 벌써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해서 2차 판권차 팔고 있기 때문에 기획사를 보는 전반적인 틀은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최선호 섹터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디어 드라마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2분기, 3분기 계속 마이너스 20%의 TV 광고를 하고 있고 뭐 뉴스가 나왔지만 JTBC가 올해 우리 500억 적자 날 거 해서 이제 구조조정도 되고 있고 SBS도 뭐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고 CJ ENM도 3분기에 흑자 전환했지만 어쨌든 여전히 연간으로는 꽤 많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2조 원 이상의 차입금도 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드라마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목 드라마 혹은 월화 드라마를 각각 하나씩 다 폐지를 한 상태고 나머지도 굉장히 유동적으로 들고 가고 있죠. 그래서 드라마 편성이 이렇게 23년도에 많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 이게 드라마 주가가 현재 안 좋은 이유입니다. 근데 이 미디어 드라마 안에서 저희가 두 가지의 업사이드를 보는 거는 첫 번째는 이 OTT 가격 인상인데 정확하게는 코로나 때 정말 많은 업체들이 난무해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했지만 결국 살아남은 업체들이 몇 개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살아남은 한두 개 혹은 두세 개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 아마 체감하시겠지만 넷플릭스, 디즈니, 그리고 스포티파이 이런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가격을 올리는데 어차피 살아남은 한두 개다 보니까 가입자가 동반 성장하고 있는 구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지금 스포티파이나 넷플릭스 주가가 상당히 좋았던 부분들이 있고 디즈니도 최근에 좋았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OTT 가격 인상이 현재 결정된 회사가 티빙밖에 없습니다. 12월에 신규 가입자, 내년 3월에 기존 가입자 대상으로 하는 거고 아마 티빙도 뭐 엄청나게 뭐 가입자가 성장하겠다 이런 맥락보다는 지금보다는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 한 700억 정도는 적자가 줄어들지 않을까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미국 요 쓸 때만 해도 파업이 종료가 안 됐는데 요 쓰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그 배우들의 파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제작 기능들이 다 정상화되고 있고요. 이 인수하자마자 이 작가 배우들이 동반 파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편성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적자가 굉장히 누적돼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다행히도 요 쓴 이후에 이 파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제작을 하게 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 2분기 혹은 늦어도 3분기 정도에는 편성들이 재개가 될 거고 요렇게 분기에 800억, 1000억 혹은 저 ENM 기준 2500억까지 올라오면 다 BEP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보다도 이 정도까지는 적자가 많이 줄어들 거다. 그래서 주가에서도 위로 엄청 열려 있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과거의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회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CJ ENM과 콘텐츠의 중앙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세 번째가 카지노입니다. 올해 좀 저희가 많이 어려웠던 부분인데 카지노 같은 경우 마카오를 항상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보는데 마카오는 올해 실적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해서 10월에 74% 회복을 했고요. 이게 중국에서 마카오로 가는 노선의 회복 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노선 여는 만큼 다 마카오로 들어오고 있다. 매출도 좋은데 저 쓸 때만 해도 18% 하락했는데 지금 거의 두 달 동안 30% 빠졌습니다. 전 세계 모든 카지노,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카지노가 30% 가까이 불과 두 달 만에 빠진 상태고 그 이유는 더 잘 아시겠지만 9월 말에 나온 이 마카오의 엄청난 규제, VIP 정켓 에이전시의 수를 제한하고 인력을 제한하고 또 각각의 또 연동되는 어떤 영업력을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현재 전 세계 모든 카지노가 말도 안 되게 PER 10배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실적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디레이팅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 저희가 조금 미처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너무 많이 빠져서 이런 것들이 마카오에 좀 규제가 엄청난 게 있었다.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실적이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최근에 파라다이스 실적, 롯데관광협에 보셨겠지만 파라다이스 또 서프라이즈가 나가지고 사상 최대 실적을 또 달성을 했고요. 또 추정치를 또 올렸습니다. 계속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롯데관광개발도 저희가 이제 3분기에 흑자 전환이 드디어 했죠. 그래서 내년에 한 900억 정도 영업이익 벌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보는 이익 전망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전수랑 마카오 이슈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카지노가 주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12월, 1월, 2월이 또 성수기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한번 다시 좀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하락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여행인데 여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그렇게 작년에 추천드리다 올해는 좀 추천을 많이 안 드렸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그냥 패키지 여행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일본이 회복을 안 했습니다. 일본이 회복 안 한 이유는 가장 큰 거는 너무 좋으니까 수요가 너무 좋아서 LCC들이 패키지한테 좌석을 주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고 그래서 LCC 업체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패키지는 상반기도 적자가 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최근에 보시면 요 10월에 갑자기 이 일본 손객수가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확인해 봤는데 최근에는 약간의 공급 과잉이 있죠. 지금 일본 항공권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지 않거든요. 예전 수준으로 한 30만 원 내외로 좀 내려온 상황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최근에 노선들이 늘어나는 곳이 무슨 뭐 미야자키, 가고시마 이런 이제 그 소도시예요. 소도시인데, 소도시는 아시겠지만 이 젊은 사람들이 여행 가는 곳이 아니고 이렇게 윗분들이 이렇게 온천 여행하고 이제 골프 치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당연히 패키지 수요를 동반하는 지역이거든요. 최근에 그런 쪽에 노선들이 재개되면서 저희가 일본이 좀 올라오고 있고, 이 하나투어 주가는 2015년도에 면세점 낙찰 그때 약간 이상했던 주가를 제외하면은 일본 패키지 송출객 수와 하나투어 주가가 거의 100%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10월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11월은 당연히 뭐 비수기고 12월부터 올라오는 만큼 조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여행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탑픽은 거의 1년째 거의 똑같고요. 하이브랑 JYP입니다. 하이브 저희가 이제 세븐틴도 잘하고 뭐 뉴진스도 잘하고 너무 다 잘하고 있고, 또 빌리프랩 기업 결합심사. 그래서 엔하이픈이 이제 연결로 들어오고 미리 좀 비용 썼던 알류넥스트라는 오디션 나왔던 알리런 그룹도 내년 1분기에 데뷔하고 상반기에 데뷔하고, 또 마찬가지로 아까 드림 아카데미 미국 걸그룹도 내년에 다 데뷔를 하기 때문에 이 세 팀의 신인 그룹, 기존 아티스트 워낙 잘하고 있고, 위버스 SM도 들어왔고, 이런 부분에서 BTS가 군대 가도 계속해서 증액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만 보시면 뭔가 뭔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굉장히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하이브 계속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JYP 미국 걸그룹이 조금 더 빨리 데뷔를 할 것 같은데 연내라고 했지만 이제 내년 아마 뭐 1분기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한국, 그다음에 미국, 일본 이렇게 각각 한 팀씩 데뷔를 하게 되고, 실적들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대비 이미 거의 2배 가까이 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걸그룹 데뷔하는 두개 회사 계속해서 최선호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